네, 저는 고려대학교 코어 사업단에서 연구교수를 하고 있는 공혜정입니다. 코어 사업단은 대학 입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서 의료인문학이라고 하는 융합 전공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생명공학과 또 인문사회과학을 결합한 융합 과목입니다. 이게 여러분에겐 생소하게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의과대학에서는 많이 공부하는 과목이고, 또한 지금 우리 고대가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것은 학부 과정에서 개설된 의료인문학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고대에 있는 융합전공 과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전공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그 두 권인데, 한 권은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권은 암 만병의 황제의 역사라고 하는 두 권의 책입니다. 두 권의 책에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오늘의 주제는 질병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 두 권의 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전염병과 인류의 역사는 사실 한 40년도 더 오래된 책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책을 여러분한테 소개하는 이유는, 이 책이 학계에서 처음으로 질병을 인간 역사의 중요한 주체로서 인식을 하고, 질병과 인간의 어떤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역사를 바라보고자 한. 그래서 여러분 이 책을 읽어보시면 이런 얘기는 내가 다 예전에 들어봤던 이야기인데 별로 새로울 게 없네 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40년 전에 이 책이 나왔을 때 이 책은 거의 최초로 그러니까 질병과 인간의 역사를 유기적으로 관찰한 책으로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책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재미있는 관점이 나타나는 게, 하나는 미시기생이고 하나는 거시기생인데, 미시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바이러스나 세균, 기타 작은 미생물들이 인간의 신체를 공격하는 그 관계를 미시기생이라고 봤다면, 이 사람이 거시기생이라고 본 것은 인간 사회의 인간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의 관계를 질병과 인간의 관계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시기생이 깨졌을 경우에는 사람이 질병에 걸리고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지만, 거시기생이 깨졌을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혁명이 일어난다든지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파악하고 있어서, 사실 이 개념은 그렇게 쉽지 않은 개념이고 또 굉장히 논란이 많은 개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물학적인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인간 사회까지 이해하려고 했던 시도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고 재미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두 번째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암이라고 하는 책인데, 암은 현대사회에서 사망 요인 제1인 질병이잖아요. 근데 그 암에 대해서 암의 역사를 한번 이제 시타르타 무케리지라고 하는 혈액암 전문의가 쓴 책입니다. 근데 이 책은 전문의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전문 용어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다양한 수술의 종류라든지 치료법, 또 암을 인식하는 방법, 다양한 이야기가 나와서 의학서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실제로 이 책이 굉장히 많은 인문학적인 내용, 그러니까 전설이라든지 소설이라든지 신화라든지 역사를 담고 있어서 사실은 의료인문학의 어떤 진수를 보여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이 암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규정을 하는가, 그리고 암을 통해서 인간과 질병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조명하고 있는가가 굉장히 재미있는 포인트인데, 결코 질병을 완전 정복할 수 없다는 게 이 사람의 의사로서 가지고 있는 그런 신념이고, 역사를 통해서 이 사람이 증명한 것인데, 그러니까 암과의 대결은 끊임없는 자기와의 투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휘친스 센터에 가서 트레드밀에서 걷기를 한다든지 뛰기를 할 때 사실 아무것도 진전이 없잖아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로 나가지도 못하는 상황이지만, 계속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에는 넘어지고 마는 그런 상황이고, 어떻게 보면 그게 현대사회의 많은 질병들을 이해하는 그런 재미있는 시각을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추천하고자 하는 영화는 2004년에 개봉한 밀리언 달러 베이비라는 영화입니다.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하고,
그 힐러리 스웬크가 주연한 아주 고전적인 스포츠 영화예요. 사실은 이 영화는 사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파트는 일반적인 스포츠의 승리 이야기고, 두 번째 파트는 과연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인데, 그 힐러리 스웬크가 주연을 맡은 매기라는 여성은 30살이 넘은 여성인데, 그 복서가 되기 위해서 프랭키라고 하는 LA에 있는 작은 체육관을 운영하는 그런 코치를 찾아가서 운동선수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서가 되겠다고. 근데 프랭키가 코치가 되면서 이제 전형적인 스포츠 영화처럼 매기가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챔피언까지 갑니다. 챔피언까지 가는데, 이 여성이 복싱을 통해서 정말 복싱하는 동안에는 굉장히 큰 행복을 느끼고 자신의 인생의 어떤 삶의 그 의미를 찾아서 돈도 얻고 명예도 얻고, 또 더불어 자신의 돈 때문에 가족들의 사랑까지도 관심까지도 얻게 돼서 행복한 시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챔피언 쟁탈전을 하는 과정에서 머리에 심한 부상을 입고 이 여성이 이제 복싱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생명 이 연장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은 가족에게 그 권한이 있는데, 프랭키는 사실 가족도 아니고 친구고 또 코치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이 그 프랭키에게 가끔 부탁을 하는 거죠. 나는 복싱 없이면 죽은 인생이랑 다름없고 내 인생에 의미가 없다. 나를 죽여달라. 근데 프랭키는 사실 사람을 죽이거나 이게 그 생명 그 선을 끊는 건데, 그게 굉장히 쉽지 않은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복싱에 대한 열정이라든지 또 복싱만을 통해서 이 여자가 그 정말 진정 행복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여자를 위한 유일한 사람으로서 영화의 마지막에 후반부에 프랭키가 생명줄을 끊고 나오는 것으로 영화가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 과연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생명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되고 우리 인생의 의미는 어떨 때 찾아지는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올해 나온 지 한 10년이 넘은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대두하고 있는 안락사라든지 존엄사에 관한, 우리는 도대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떠한 삶이 진정 살아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를 주는 영화라서 여러분이 한번 보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제가 의료인문학 융합전공을 운영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여러분이 다양한 융합전공에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기 제일 전공이 가장 중요하고, 거기서 그 취업이라든지 다른 새로운 어떤 자신의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경향이 많은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다양한 종류의 그 융합을, 그러니까 창의적인 융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거든요. 기존에 개설되어 있는 융합 전공도 괜찮고, 아니면 고대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신이 개발한 융합 전공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뻔한 취업의 길이 아니라 자신만의 어떤 그 꿈을 이루어가는 방법을 찾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